오케이 하시죠. 네, 이 화면은 예. 최근 이제 6년 동안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입니다. 한국 여성에 전화해서 취합을 한 건데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것도 이 사건도 아마 기억이 좀 생생할 텐데요. 인천대 교수님이 그 여성 특히 여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 이분이 네네네 길거리에서 화장하는 거는 매춘부나 하는 짓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사고를 하시면 이런 발언이 나오실 수 있는지 참 이게 궁금한데요. 근데 뭐 이분 못지않게 대학교나 아니면 이제 교단에서 이런 어떤 여성 혐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성폭력적인 어떤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지금도 보면. 예. 저도 이제 몇몇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나마 너무 이제 분노스러워서 고발을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학 내에서의 이런 어떤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좀 이렇게 걸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대학마다 그래서 네. 성폭력 관련한 그 구제기관이라고 할까? 네. 뭐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는 네. 수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보니까 이제 그런 성폭력 관련한 대응 기구가 인권센터로 이렇게 좀 조금 더 이제 그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대는 아직 이제 인권센터까지는 마련이 안 됐고 그렇죠. 좀 성폭력 관련한 그 피해 신고센터는 있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이 사실 아직까지 형식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학교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학생과 이제 교수님 즉 스승과 제자 사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승님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은폐가 되기 쉽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 안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공론화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기회가 사실은 없으시죠. 1년에 한번 예. 저걸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 사이버 강의에 들어게끔 이제 돼 있지. 제가 알기로도 교수님 대상으로 강의를 거의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런 교육을 받지 궁금했었는데 사이버 강의가 사실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건 아시죠? 예. 그렇죠. 예, 그 털어놓고 딴짓해도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교수님들의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거를 좀 저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 인권 교육 시키는 거와 함께 뭐 교원들, 그렇죠. 직원들 인권 교육 필요한데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에는 이제 그 교사들이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2번씩 받으시고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은 강의를 나가면 교사들 중에서는 반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시긴 계시세요. 예, 예. 다른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고 항의도 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는 좋은 건데 대학교는 이상하게 그렇게 이해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마도 또 그런 것도 작동하지 않나요?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연령이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게 대학보다는 좀 이 권력 관계가 더 명확하고 그리고 대학도 뭐 학점이나 뭐 학교 이런 이후에 뭐 취업까지 졸업 이런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이제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데 공론화 시키는 게 그래도 중고등학생처럼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대항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좀 형성돼 있어서 교수님들에 대한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아요? 교수님들 교육을 시켜 그렇죠. 드려야 돼. 네, 더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하셔야겠네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네. 우리 그 저기 같이 준비를 교육을 하셔서. 네. 해야 되지 않는가. 교수님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냐면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오거돈 시장 경우도 봤지만 사실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커리어가 어느 한순간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관습적으로 해왔다는 거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실은 범죄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조심을 안 하시니까 말년에 잘못하면 굉장히 엉뚱하게 예, 아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 이제 드디어 여성 기억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서지현 검사가 지금 나오고 계시죠. 지금 이제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제 엠번방 사건 터지면서 이 사건을 담당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뭐 정부로부터 무슨 직함을 받으셔갖고 엠번방 사건을 이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게끔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적절한 어떤 이제 인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어쨌든 이분이 대단하신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검찰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어떤 게 남성 검사한테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를 폭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미투의 시발점이 됐던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이런 어떤 사건들에 대한 폭로들은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상 이제 서지현 검사가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사회에 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드디어 미투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넘어가시면 드디어 이제 안희정 그 지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미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의 어떤 이슈였죠. 예. 그래서 이 안희정 지사가 이제 성폭력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안희정 그 지사 같은 경우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는 없어요. 무죄를 이제 선고받고 나서 1년 동안 여성들과 여성 단체들이 싸워왔어요. 그 와중에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여성에게 더 이상 국가는 없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운 결과 1년 뒤에 재판에서는 형이 그저 3년 6개월로 나왔고 유죄라는 게 이제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에서 이제 그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던 게 바로 보시면 여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됐던 것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단어가 네.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러면 이 시기를 거쳐서 성인지 감수성은 사실은 저희들 이제 여성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 인권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도 보면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서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성별 역량 평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자료로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성인지 즉 섹스 센시빌리티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인지 이렇게 되니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10여 년 동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인지란 말이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성인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각각 그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예, 그걸 정확하게 이제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이제 김지현 씨가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쪽에서 주장했던 게 뭐 꽃뱀이다, 불륜이다, 화간이다 이제 막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주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이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비서 역할을 그대로 수행을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서로 이제 화가 아니냐,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근거를 내세웠던 거죠. 근데 이제 여성 단체나 이제 이쪽 변호사 쪽에서 내걸었던 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이 여성은 이게 생계였고, 그리고 비서라는 신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대응을 하고자 해도 이미 주변에 사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자기가 어떤 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쨌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렇죠. 해왔던 예, 예, 특성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렇게 이제 명명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왜곡된 성교육을 예, 정체성을 정확하게 좀 세우는 길일 수 있다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성교육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의무교육이. 네. 그러니까 성교육 이렇게 되면은 성교육에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실제 이제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 성에 대한 여기서 성정치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교육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언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교육의 어떤 내용과 방식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막 사용되기 시작을 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에 이게 좀 성교육이라는 그 단어보다 이쪽으로 많이 쓰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때였는가? 그렇죠.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그게 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느냐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그게 하나의 뭐 친밀감의 표현이고 그렇죠. 친화력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 숙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예, 굉장히 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네. 잘 설명돼 있죠. 네. 성별 네.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네.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야 되는데 예, 예.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죠. 우리 선생님이. 근데 전 그분 진짜 좀 궁금하긴 하는데 진짜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분의 의도는 그 초등학교 교사? 응, 선생님 의도는 그렇게 안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래서 남자분 네. 이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이제 요번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러 해왔다는 거고 요번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거고. 아 비대면 때문에 이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것이 계속 돼 왔었고 그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몇몇 학부모들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도 했고 그리고 요번 것도 올 초가 뭐 했는데 교육청 방북 교육청인가 뭐 어디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뭐 경고나 아니면 이렇게 좀 주의 조치 정도 그것을 수용조차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막 생긴 문제는 아닌 거고 네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면 뭐 하루에 아이들을 2번씩 껴안는 허거 뭐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이 어떤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의 어떤 허락 없이 본인이 좋다고 무조건 이렇게 그것도 2번씩이나 하루에 2번씩이나 끌어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울산이 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 못지않게 더 심한 분들도 사실 많으실 거예요. 예, 많으실 건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뭐 부모들도 사실 문제화시키기도 좀 애매한 측면들도 있고 이래서 안 하는 것뿐이지 약간의 이제 이런 어떤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문제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예. 더 큰 문제는 예. 이런 문제가 그럼 주변에서는 몰랐는가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수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예. 방식으로 다 접했을 건데 동료 교사. 그렇죠. 동료 교사나 뭐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제 이 학년을 지나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사람들조차 네. 상처가 엄청나게 크다. 그렇죠. 그걸 문제 제기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 또는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보호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더 따라오고 있어서 사실 좀 더 큰 문제가 그쵸.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어쨌든 뭐 그 성적인 농담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동료 여교사한테.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쌓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때까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사례들이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어떤 이렇게 수정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심해지니까 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우리의 저명 인사들. 네, 저명 인사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문학의 두 거두 아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존경했던 분들이고, 예. 근데 지금도 예, 제대로 반성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이분들은 지금 뭐 어디 이제 그 이훈택 씨는 지금 들어가 계시고, 이제 고은 씨는 그냥 조용히 계시고, 계속 지금 소송 중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본인들은 그게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아까 뭐 40대 50대 얘기를 했지만 그런 행위들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직도 자기들은 수긍이 안 간다는 거죠. 예. 예.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고 선생 고 시인이죠. 네. 이 케이스하고 네. 앞에 케이스는 또 좀 다른 거다. 앞에는 거의 진짜로 성폭력이죠. 성폭력이잖아요. 예. 예. 네. 강간 수준이죠. 그 예. 강간 예. 예. 봐야 되고 예. 그게 이제 안에서 은폐되거나 뭐 이런 문제. 이거는 뭐 이게 그게 뭐 문제 의식을 못 갖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거의 7년 뭐 구형을 받고 뭐 선고도 아마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거의 이제 성폭력 사실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 문학의 풍토였다는 거죠. 예. 소위 이제 특히 이제 뭐 연극계 이런 데서는 크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문화 풍토가 있다 보니까 그게 성폭력인지 아닌지 본인조차도 이제 사실은 그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절차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젊은 어떤 이제 그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투를 하게 된 거고, 고은 씨 같은 경우도 최영미 시인이 이제 미투를 했는데, 최영미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영미 시인만 당한 게 사실 아니었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전혀 이제 반성이 없으시고 그냥 하나의 왜 그 당시에는 괴짜다. 예, 그냥 괴짜 어떤 시인이다. 이 정도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정준영 같은 경우, 예, 또 상고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형이 이렇게 감염됐는데 그런데도 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정준영의 그 범죄명이 그거대요 보니까 이제 성폭행,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그 촬영한 거, 예, 동영상 촬영한 거,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지금 감형됐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지금 최종훈이하고 둘 다 지금 다시 상고를 했어요. 예. 최종훈은 감염이 엄청 됐던데. 예, 그래서 또 그것 상고를 때문에 했어요. 이게 뭐 합의한다고
이게 감형을 시켜줘야 될 그런 성질의 범죄냐 라는 항의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뭐 교통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성폭행 관련 법에서는 합의, 반성 이러면 형이 막 대폭 삭감이 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승리는 뭐 큰 문제가 없었나? 왜 없었겠어요? 그 군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군으로 지금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그게 승리예요, 사실은. 그런 거 같아요. 네. 승리인데 그 워낙에 이제 배경이 크다 보니까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루된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게 못 건드리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심석희 선수와 조재범인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그 뒤에 이 그루밍 범죄에 이제 굉장히 딱 맞는 사례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심석희 선수가 이제 조재범 코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커갔었고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좀 당하면서 그죠? 그게 이제 사건화 됐던 건데 이제 이 그루밍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초등 교사 그 사건도 사실은 그루밍 범죄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길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그죠 본인들의 어떤 이제 그 욕구를 채우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성노예화하는 부분들도 사실 그루밍이잖아요.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그루밍 범죄가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많아질 것이다. 또 많고 사실은 보면은 들어가지 않은 네네. 그런 형태의 성폭력이 그렇죠. 예. 많이 있다. 그렇죠. 이거 뭐 피해자 고르기,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얻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고립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갖다가 성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통제를 유지를 하고, 이 과정들이 뭐 겹쳐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뭐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이제 이런 것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 여성들 어린 여성들 상대로 해서 그 감리교회던데 PD수첩에 나왔었거든요. PD수첩에서 얼마 전에 다뤘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인 게 이 목사님이 부모랑 같이 다니는 여성들은 성폭행하지 않았어요. 혼자 다니는 여성들. 그리고 굉장히 왜 좀 순진하고 이렇게 막 그 목사님한테 절대적인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젊은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현상이죠. 요 관련해서는 그루밍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한 처벌 관련한 법률 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특별하게 더 가중처벌하거나 네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이 성폭력 관련 법들이 너무 사실은 이제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아직도 성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 책임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유영철 얘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국회에서도 이렇게 그 의원들끼리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무고죄 적용을 결사 반대한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고죄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성폭력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갖다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나는 한 적 없는데 저 여성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성폭력 했다라고 나를 갖다가 걸고 넘어진다라고 해서 무고죄를 갖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로서도 진술을 조사를 받아야 되고 가해자로서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 단체라든지 여성 의원들이 이 무고죄 적용,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사받을 때는 무고죄 적용을 시키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논란이 많죠. 정말 무고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여성 쪽에서도 이거 여기 나와 있죠. 꽃뱀 보호법으로 논란을
부른 이 법안을 발의한 정춘수 비례대표 의원은 한국 여성의 전 대표 출신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무고죄 적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잘 그 고소 고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뭐겠죠? 예.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 뭐 보완할 건 보완해서 법을 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의 이제 성격차 지수 나와 있고요. 한국이 세계 140개 중에서 114인데 그 기준이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임금 문제, 그리고 정치 참여율, 건강과 생존 문제, 교육 성취도 이렇게 해서 114위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네. 노동인권 얘기할 때 성별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제일 끝이었죠. 제일 끝에 그죠. 우리가 건강과 생존 교육 성취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에 두 부분은 그 두 부분 때문에 지금 낮아진 거예요. 건강하고 생존 문제하고 교육은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 앞에 두 부분이 결정적으로 낮추는 요인이죠. 예.